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를 보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김용 제이스쿨 S에서 사회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전북체육고등학교 교사 김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모의고사 사회문화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총평을 잠깐 해보자면 이제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상당히 쉽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도 저번 3월 학평처럼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그리고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지금 문제를 풀고 지금 바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실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버퍼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질이 별로 안 좋네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1번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구분하는 거죠. 자, 사과에는 이렇다.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인간의 의도, 행동 이런 게 개입이 안 됐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니은 사과의 껍질을 깎아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켰대요.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개입이 되었죠. 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 갈색을 띠는 멜라닌 성분을 생성한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깎은 사과 표면을 설탕 용액으로 코팅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설탕 용액으로 코팅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당위 법칙 아니죠. 기억은 자연현상이니까 존재 법칙이고요.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뭘 가치적이지 않죠. 잠깐만. 이거 말장난, 여기가 말장난이 있었어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자,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자연현상과 달리, 그죠? 이거 뭘 갖춰지기다. 이거 틀린 말 맞네요. 그죠? 틀리고. 자, 4번. 릴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얘는 달리가 틀린 거죠. 사회문화 현상이든 자연현상이든 경험적 자료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그러니까 나는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 그런 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읽어보면은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수는 있대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건 이 개인들의 이익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뭔가 사회 유기체론적인 생각이 막 뿜뿜하죠, 지금. 그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 과정을 고려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내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만약에 유기체론적인 사고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죠?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갈등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시 안정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론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갈등론 이야기고, 얘도 갈등론 이야기고, 그죠? 갈등은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는 디귿만이 답이 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방금 2번에 2번은, 그죠? 2번이었고요. 자, A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관료제와 관료제적인 이야기. 자, 그래서 운영원리는 A가 큰 영향을 미쳤대요. 자, 미세한 단위로 구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대요. 전문화, 세분화. 그죠? 전문화, 세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 이러면서 상층 부서로 그리고 다시 최상층 부서로 통합 관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개별 부분들은 상층 부서로 다시 최상층 부서로 통합 관리가 되면서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관료제. 자, 그리고 여기서 관료제를 못 찾았더라도 뒤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의 분산, 유연한 조직 등을 특징으로 하는 B. 자, 그럼 B는 확실하게 뭐예요? 탈관료제. 자, 이렇게 찾아서 관료제, 탈관료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관료제에 비해서
탈관료제는 아니죠. 바꿔야 되겠죠. 관료제와 달리 탈관료제는 아니죠. 달리가 틀렸죠. 둘 다 효율적인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 되는 거고, 탈관료제에 비해서 관료제는 업무 수행 과정이 예측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문서화된 규칙을 준수해야 되니까,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니까 이 규칙에 따르면 얘가 다음에는 이런 업무 수행을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B와 달리 A는 달리가 틀린 거죠. 공식적인 규약과 절차에 의해서 구성원을 통제하는 거는 A나 B나 똑같죠. 왜냐하면 둘 다 공식 조직이니까요. 자, A, B 모두 아니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좀 더 중시하는 거는 B만이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문화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보겠습니다. 그죠? A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화가 A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공유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A는 공유성이 나타나는 모습.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 계속 한번 봐보죠. 종교 사상을 통해서 원활하게 상호작용이 있다는 점 역시 A를 잘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의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죠? 뭐 이런 종교 사상을 공유하면서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공유성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B. 문화가 세대 간 전승. 자, B는 축적성.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거 학습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리고, 이거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리고, A가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A가 되어야 되겠고, 이거 총체성이잖아요. 가에는 A를 확인할 수 있다, 공유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총체성이니까 틀리고, 자, 가에 이건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A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틀린 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기억과 지읒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가 조금 독해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선행 연구를 살펴봤어요. 지금 문헌연구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서열이 형성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실제 그런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접속을 해서 계속 확인을 했대요. 관찰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연구는 뭐예요? 이제 참여 관찰이 되는 거죠. 참여 관찰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확인했지만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면 모임이 실시된 이후에는 연령, 학력, 소득이 좀 더 강조가 되면서 기존 온라인 게임 간 서열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게임 레벨을 기준으로 서열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대면 모임을 하고 나니까 연령, 학력, 소득 등으로 인해서 서열이 형성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선행 연구랑 자기가 참여 관찰한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추가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추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추가 연구는 어떤 연구인 것 같아요? 지금 설문조사를 한다 했으니까 얘는 질문지법이죠. 을 사용하는 것이고 표본을 추출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했대요.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은 캐릭터 레벨에 의존해서 서열을 형성한 반면 대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서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대요. 자,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지금 이 선행 연구나 이 연구자가 직접 참여 관찰한 거나 둘 다 맞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용자들이 대면 모임을 하느냐 여부, 이거에 따라서 이 사회적 관계, 이 서열, 그죠? 형성 방식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서열 형성 방식이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대면 모임을 하지 않았을 때는 레벨. 그럼 대면 모임을 했을 때는 뭐예요, 이제? 연령, 학력, 소득, 뭐 이런 것들이 형성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우리가 분석을 했으면은 한번 가보죠. 기업, 연구 단계와 시옷 단계는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기억이 틀리죠. 연구 주제 선정 단계는 가치가 개입이 되어야 되니까. 자, 미음에서, 그러니까 연구에서 비읍은 표본 집단. 표본은 맞아요. 그럼 이응은 모집단. 아니죠, 여러분. 이 표본 중에서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이 이응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집단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 전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이용자 전체란 이야기는 뭐냐면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하지만 대면 모임도 하는 사람들도 전체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모집단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모집단이라고 하면 온라인 게임 이용자 전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미음 어디 있어요? 미음에서 리을은 독립변수. 아니죠. 이거 종속변수죠? 종속변수잖아요. 그죠? 종속변수. 그러니까 이게 독립변수. 대면 모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얘가 이제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연령, 학력, 이 친구들이 종속변수가 되는 거니까 리을 역시 종속변수, 니은도 종속변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지읒. 그죠? 지읒은 디귿의 대면 모임 이후에 발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죠. 대면 모임 이후에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드러난 이후에는 기존에 형성되었던 서열이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모습을 얘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디귿과 미음은 모두 양적 연구이다. 디귿이 틀렸죠? 디귿은 참여관찰법이에요. 질적 연구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뭐 독해 문제예요. 그죠? 광고 투성이야. 경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네. 그거는 대중문화가 뭐 하기 때문일까요? 광고 투성이래요? 답은 2번이죠.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고, 상업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광고를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대중문화의 역기능 중에도 하나였었습니다. 자, 다음.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실제론 또는 명목론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사회는 공동의 행동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사회가 스스로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종교적 상징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상징이 집합적 감정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집합적 감정, 종교라는 이 사회, 이런 것들이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 사회적인 어떤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종교적 상징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계속 사회로 모이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회가 개인을 뭔가 구속하고 이런다라는 거니까 얘는 실제론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이 종교적 상징이 개인들을 결속시키더라. 사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합일 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개인을 묶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론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목론인 얘 틀리고 얘 맞고 얘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그렇죠? 자, 다음 ABC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셋 중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B는 밑에서 기역, 니은으로 보이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기역이 뭐고, 니은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계 이민자들이 갑국으로 이주해 왔대요. 빈민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민자들이 고된 노동을 잊고 고향을 그리하면서 추던 춤. 그러니까 갑국에서는 아직 주류 문화가 아닌 거죠. 갑국에서는 아직 하위 문화입니다. 이 춤은, 이 이민자들의 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차 대중화되면서 갑국 국민 누구나 즐기는 춤이 되었대요. 주류 문화가 된 거죠.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된 상황. 자,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하위 문화, B는 주류 문화, C는 반문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선생님, 이거는 왜 반문화가 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문화라고 하면은 뭔가 주류 문화에 대항하거나 주류 문화의 대안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여긴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냥 그 주류 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하위 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정답. 이렇게 하는 거죠. 자, B는 A와 C의 총합으로 구성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을 했잖아요.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다 합쳤다고 해서 주류 문화인 표준어가 되진 않잖아요. 그럼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위 문화와 반문화가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주류 문화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A. 하위 문화와 달리 주류 문화는 달리가 아니죠.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를 하고요. 주류 문화와 달리 하위 문화는 아니죠. 이게 C가 들어가면 맞는 말인데 A가 전부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자, 얘는 이게 뒤바뀌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짜맞추기 퍼즐형 문제예요. 퍼즐형 문제. 저도 이거 풀고 나서 바로 온 거라서 잠깐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A, C는 각각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답변은 1점, 틀린 답변은 0점. 자, 그래서 갑은 3점을 맞았고 을은 1점, 병은 2점 이렇게 맞았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은 묻는 걸 한번 보자고요. 얘는 뭐라고 묻고 있어요? A는 실험법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은 실험법이잖아요. 그죠? 실험법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 A에 비해 B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용이한 방법인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B는 면접법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질적 연구가 면접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면접법. 그러니까 B는 면접법이니? 이렇게 묻는 거고 B에 비해 C는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니?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뭐예요 이제? B는 면접법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C가 지금 양적 연구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는 C는 질문지법 아니면 실험법이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B에 지금 양적 연구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B에 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B는 면접법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점수를 잘 확인을 하세요. 지금 똑같은 질문에 갑이 다른 대답을 했어요. 지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갑은 한 문제를 틀렸어요. 둘 중에 한 문제 틀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얘는 맞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A는 실험법이라는 소리죠. 오케이?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얘네는 빵 틀린 거예요 이제. 자,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을 같은 경우에 1점이에요. 그럼 얘가 틀렸잖아요? 그죠? 얘가 틀렸죠?
그러면은 둘 다 지금 아니오를 해놨단 말이에요. 둘 다 아니오를 해놨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맞는다는 소리죠. 그죠? 자, 이해가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맞는다. 아, 그리고 얘도 맞다는 이야기죠. 얘가 맞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도?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지금. 자, 얘가 얘 아니요. 얘는 맞고 틀리고 이것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니까 얘도 무조건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아니요, 맞는 말이고. 그죠? 병원이 얘가 틀린 거겠네요. 그죠? 그죠?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을은 1점이에요. 그럼 얘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얘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얘가 틀리고 얘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얘는 3점이 맞아야 되니까. 자, 그 와중에 여기 얘네가 이게 다 틀렸으니까 아니오가 틀렸으니까 얘는 틀린 거고 얘가 틀렸고 얘가 맞아야 얘가 3점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죠? 퍼즐형 문제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둘 다 이렇게 맞았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2점이니까. 자, 좋아요. 지금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B는 뭐예요? 면접법인 것이고, 자, C는 뭐예요? C는 질문지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야 되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틀렸고요. A에 비해, 실험법에 비해 면접법은 아니죠. 바뀌어야 되겠죠. 면접법과 달리 질문지법은 달리가 틀렸네요. 질문지법과 달리 실험법은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굳이 따지면 C가 좀 더 적합하겠죠. 그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이게 뒤바뀌어야 맞는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5번. 가에는 면접법에 비해 질문지법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방법인가가 들어갈 수 있죠. 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왜 들어갈 수 있죠? 아니오가 정답이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일단 10번 문제 드디어 표 분석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정말 귀여운 표죠, 이 친구는. 정말 귀여운 표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C에서 A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이래요. C에서 B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래요. 자, 그러면은 A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C가 일단은 중층이라는 거고 B는 하층이라는 거고 A가 상층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갑, 을, 병 이렇게 있을 때 상, 중, 하. 사실 제가 이런 그 그래프 보는 거를 좀 힘들어 해가지고 눈이 침침해요, 요즘. 한번 해보죠. 자, 10, 20, 10. 자, 하층이죠? 60, 70, 30. 자, 중층 30, 10, 60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을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죠. 갑국의 상층 인구는 을국의 상층 인구보다 많다.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건 비율이에요. 인구 비교할 수 있냐고요? 비교할 수 있죠. 동일하다 했으니까. 그죠? 그치만, 그러면은, 동일하니까, 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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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같다란 이야기죠. 100명이 10%, 10명, 100명이 10%, 10명이니까, 같다가 되어야 되겠죠. 자, 중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율은, 자, 갑국. 중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 비율은, 갑국의 거, 그리고 병국의 거의 중층 인구. 병국의 중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 비율은
낮다가 아니네요. 얘가 갑국이 더 크죠. 그죠? 얘는 2고 얘는 2분의 1이니까요. 자, 갑국에서 병국 중에 병국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성이 가장 높다. 답은 4번. 다이아몬드형이잖아요. 그죠? 얘는 피라미드, 얘는 모래시계. 이러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갑국의 계층 구조는 세대 내 이동이, 을국과 병국의 계층 구조는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여기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정보예요. 그래서 답 5번은 알 수 없어서 틀린 거고요. 다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갑은 빠르게 풀기 위해서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은 비공식적 사야기관이다. 기역은 공식적 사야기관이네요. 니은, 호텔은 비공식적 사야기관 맞죠? 자, 디귿, 요리사협회와 달리 미음, 땡땡클럽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달리가 틀리네요. 그죠? 요리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뭐 요리사들이 직접 뭐 자발적으로 결성을 한 거잖아요.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땡땡클럽도 마찬가지. 어떤 친목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으니까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가 틀린 거고. 네, 상류출은 간의 외집단이다. 집단이 아니죠.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집단이다.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4번 비읍. 고민을 하고 있대요. 뭔 고민을 하고 있느냐? 땡땡클럽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땡땡클럽 회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역할 갈등이에요. 역할 갈등은 뭐예요? 뭐 지위에 따른 역할 두 개 이상의 역할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충돌하는 경우에 생기는 갈등을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읍은 그냥 고민이지 역할 갈등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갑 같은 경우에는 땡땡클럽에 들어가고 싶지만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땡땡클럽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내 중고 집단인 땡땡클럽, 들어가고 싶어하는 땡땡클럽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속 집단과 중고 집단이 불일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기역 비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화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기역은 발명. 자, 마테입 어디선가는 있었을 거예요. 어디선가 있었을 텐데 이거를 발견해서 채집했어요. 발명이 아니라 굳이 따지면 발견이 되는 거죠. 최초로 채집을 했다면 얘는 즙 형태로 마시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얘는 발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 새로운 종교를 들여왔대요. 선교사가 직접 이렇게 들여온 거니까 간접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가 되어야 되겠죠. 과라니족의 종교와 문화가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진 것이다. 뒤떨어졌대요. 너희 뒤떨어졌어. 문화 4대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테입의 효능이 알려지자 마테차를 안 마시던 유럽인들도 마시기 시작했대요. 차별적 문화 접변이죠. 그죠?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뭐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강제라는 말도 틀리긴 했지만은 자발적 문화 접변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비읍. 일부 학자는 이 지역 여러 나라의 마테차 문화에 나타난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연구를 하고 있대요. 여러 나라 마테차 문화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대요.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걸 비교, 분석, 비교론적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관점, 제가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이죠. 하나하나 보면은 요즘 들어서 사회문화가 좀 독해를 요하는 문제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얘도 하나의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시대에는 불평등이 줄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친구죠. 정보화 시대에는 우리에게 사회 불평등을 줄여줄 것이다.
을은 오히려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정보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가 역시도 정보기술은 좋아.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 둘 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건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계층에 따른 기존 격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국제적인 상황에서 일단 정보 격차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다시 국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죠? 국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국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답은 5번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돼요? 정보 격차로 인해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이런 측면의 을인데 그 중에서 국내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답은 5번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제 독해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독해력이. 자, 보겠습니다. 이거 언뜻 보고 이거 표 분석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겁먹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보도록 하죠. T 시기에는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되지 않은 처벌되지 않은 집단은 가. 그러니까 얘는 처벌받지 않았고 처벌받은 애들은 얘네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처벌을 받으니까 껑충 뛰었네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모르겠으면 사회적 반응 그 자체가 정체성을 형성하더라. 무슨 이론? 낙인 이론. 자, 낙인 이론이면은 1번은 당연히 아니죠.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으로 일탈이 규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번은 당연히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2번은 자, 이건 아노미 이론의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될 수가 없고 3번 답은 3번이죠.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차별적 교제 이론 해서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표 분석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가는 사회보험이네요. 사보. 그죠? 보험의 방식으로. 그죠? 자, 나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다. 공공부족. 자, 그래서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사회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국은 A와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수혜자 비율은 해당 지역 수혜자 해당 지역 인구 분의 해당 지역 수혜자 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수혜자 수를 묻고 있으니까 이 각각의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다 나와 있는 이 친구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A, B 지역을 모두 합쳤을 때 그 공공부조 서비스를, 그러니까 공공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4%예요. 근데 B 지역은 6%, A 지역은 3%예요. 자, 그럼 보세요. 3, 4, 5, 6. 자, 숫자 순서가 이런데 A 지역은 3%, B 지역은 6%. 근데 전체가 4%래요. 그럼 어디 인구가 더 많은 거죠? 어디 인구가 더 많은 거야? A 지역 인구는 3%인데 B 지역 인구는 6%이고 그래서 전체 인구는 4%. 자, 모르겠나요? 자, 모르겠으면은 자, 3%. 자, A 지역이 한 20명이라고 한번 해보죠. A 지역이 20명일 때 3%는 몇이에요? 6이죠. B 지역이 10명일 때 6%면 이거죠. 그죠? 잠깐만.
A 지역이 20명일 때 3명.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자, 지금 보세요. 똑같은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로 더 치우쳐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로 더 치우쳐져 버렸다. 그러니까 10분의 4인 게 아니라 100분의 3이어야겠네요. 자, 100분의 3이다. A 지역이 100명이라고 200명이라고 쳤을 때 3%면은 6명이죠. B 지역이 100%라 했을 때 100명이라 했을 때 6%면 6명이죠. 자, 이거 더해 보세요. 200분의 12, 18 해서 9분의 100이 되죠.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잠깐만. 아, 200명 중에 3%, 100분의 3. 100명 중에 6%, 100분의 6. 200분의 18. 그죠? 100분의 12니까. 그러네요. 제가 멍청이었어요. 자, 일단은 100분의 9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제? A 인구가 200명이라 했을 때 200명 중에 6명, 100명 중에 6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인구는 총 몇 명인 거예요? 만약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300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중에서 수혜자 인구는 12가 되는 거니까 100분의 4%, 이렇게 10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A 지역이 더 많다라는 걸 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A가 200명이라고 하면은 그의 3%는 6명, B가 100명이라 했을 때 그의 6%는 6명. 그러면은 이 전체 인구는 300명이고 그 중에서 수혜자는 12명 하면은 전체에서 공공부조 수혜자는 4%가 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더 가깝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1 차이 나고요, 여기 2 차이 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을 가져오느냐? A 지역이 2명이면 B 지역은 1명이란 소리예요. 그죠? A 지역이 B 지역의 2배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방금 여기서 증명을 했어요, 이미. 그죠?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가 10이고 B가 8%래요. 자, 그러면은 기억은 당연히 11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 또 해줘야 돼요. 자, A가 기억이고 B가 8이라고 했을 때 여기랑 2 차이 나고 그럼 여기랑 1 차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은 11.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둘이 3 차이가 나는데 지금 A 지역의 인구가 B 지역의 인구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려서 1번이 틀린 거고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계산하고 이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지라는 거예요. 비율. 그죠? 비율. 전체 비율에서 이런 거 따져서 한번 해보면 되겠고. 자, 어쨌든 가보죠. 다시. 그러면은 가와 나 중에서 선별적 복제의 성격이 강한 제도. 그러니까 나잖아요. 나의 수혜자 수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6명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200명이고 100명이라고 치는 거예요. 2대 1이니까. 자, 6명이라고 치면은 얘는 지금 6명이잖아요. 작다가 아니라 같죠.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수혜자 수, 그러니까 다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지금 20명이고 여기는 7명이니까 3배가 아니죠. 3배보다는 적잖아요. 그죠?
금전적 지연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가죠. 이 수는 그럼 얘가 지금 22명이 되는 것이고 얘가 8명 되는 거니까 B지역의 2배보다 많다.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상호부자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가죠. 소득재 분배 효과가 가장 큰 수혜자 수에 나보다 2배 적다. 갑국 전체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10이고 이게 4니까 2배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전체 인구에서 그러니까 그 A 지역과 B 지역이 있을 때 전체 인구의 비율이 어디에 더 가까운가 그리고 그 가까운 지역의 인구수가 더 많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비례하게 1대2 이런 식으로 비례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2배 더 많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간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얘도 이제 독해가 좀 필요한 친구입니다. 독해가 좀 필요한 친구고 한번 보면은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민자들. 자, 그래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죠. 갑국에서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울려 퍼졌대요. 그리고 이 이민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서 차별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1번. 이민자들은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차별받는 집단이야 라는 느낌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반발을 했대요. 그리고 차별받아 왔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차별받는 집단의 사람들이구나 이걸 느꼈겠죠. 실제로 이렇게 막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독해로 안 된다면은 나머지들을 한번 봐주면 돼요. 나머지를 보면 확실하게 답이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억에 비해 니은은 권력의 우세에 놓여져 있죠. 니은에 비해서 기억은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없지만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바뀌어야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차별이 해소되었나요? 통합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이 지경에 났어요. 그죠? 자, 그리고 사회 내에서 수적으로 우세하지가 않아요. 지금 극소수에 불과하대요. 자, 수적으로 우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차별받아 왔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런 차별이잖아요, 결국. 이런 거에 막 반발을 하는데 당연히 나는 조금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지금 여기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차별을 하고 있고 그 차별받고 있는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얘도 이제 좀 독해가 좀 필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시민권의 역사는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사회변동이라는 점에서 A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A가 벌써 힌트가 나왔어요. A는 벌써 순환론 같지 않아요? 순환론의 한계점이 뭐였어요? 상당히 운명론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간과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과거 부르주아지들은 자유적 시민권을 확보를 했고 이를 기본으로 해서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시민권이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로 나아가는데 필수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시민권의 역사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다양한 지위와 권리의 분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B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시민권의 발전 과정은 어느 사회에선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죠? 이러한 시민권의 역사는 B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이론들이 이런 모습, 이게 B의 특징을 잘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B는 나 진화론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니은.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려고 하나요? 더 나아가기 위한 거죠. 과거는 봉건제였어요. 자, B. 진화론은 아니죠. 이건 순환론이죠. A. 3번. 갑은 사회적 시민권이 자유적 시민권의 획득 단계를 거쳐야만 보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당연하죠. 사회적 시민권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시민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사회적 시민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필수적인 토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전 방향, 보편적인 발전 방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진화론이잖아요. 그리고 갑은 진화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갑은 A의 관점에서 기억을, B의 관점에서 아니죠. 둘 다 B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순환론이 진화론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특징으로 이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사회불평등 형사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많이 일하면서도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이런 부당한 임금 구조가 은폐된다. 자본가들은 법을 통해서 교육을 관리한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각자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믿게 만든다. 지배층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 피지배계층이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뭐예요 이거? 갈등론이죠. 지배층의 억압과 착취를 은폐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더라. 갈등론이죠. 해서 아니죠. 이거 기능론의 설명. 균등분배가 인재 적재적소 배치에 이거 기능론의 설명이잖아요. 그죠? 아유 미안해요. 이거 갈등론이네. 자, 불평등은 부당하고 해결해야 된다. 갈등론이잖아요. 그죠? 사회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갈등론이죠. 사회적으로 합의됐다. 기능론이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표본성 문제가 제일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자, 계속 한번 가보죠. 지금 얘도 독해를 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구하고 싶어요. 그죠? 막 구하고 싶어.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막 설립했어요, A.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런 걸 돕기 위해서는 또 이제 각국, 다양한 국가들이 막 등장을 해야 된다. 2번 같은 경우에도 환경단체 B.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애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회 문제에는 뭐다? 여러 국가가, 세계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지금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국제협력을 뭐야, 왜 안 돼? 자,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배터리가 다 됐나?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독해 문제였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드디어 등장합니다. 오늘 문제의 끝판왕. 아마 이거를 틀렸어도 1등급 컷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능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이거 풀어낼 수 있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유소년 인구, 그리고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유부노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갑구, 그리고 을구,
그리고 t년 t 플러스 50년, t년 t 플러스 50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각국의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 오, 다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100%라고 두었을 때 노년 인구 비율이 지금 t년에 10%, 여기 35%, 10%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들 독해를 해보면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같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지금 같다란 이야기죠. 이 둘이 같다. 자, 그리고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자, 여기가 이제 2배가 되고 지금 여기가 이게 3배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한번 들어가 보려. 자,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 뭐예요? 유소년 인구 분의 노년 인구예요. 그죠? 유소년 인구 분의 노년 인구. 그죠? 유소년 인구 분의 노년 인구인데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일단 20입니다. 그렇다는 건 5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5분의 1. 그죠? 20이라는 소리는 5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가 5라면 노년 인구가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노년 인구가 이미 10이니까 유소년 인구는 50, 이거 퍼센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 퍼센테이지. 50%라는 이야기죠. 그럼 부양 인구는 자연스럽게 40%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노령화 지수가 이제 140이래요. 140. 그러니까 100분의 140. 그죠? 이거 한번 맞춰보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얘가 이제 50분의 70. 그죠? 그럼 얘는 25분의 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노년 인구가 35라면 유소년 인구가 25란 소리니까 얘가 4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저 여기 니은이네요. 비밀로 해주겠대요.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면 총부양비가 100이래요. 총부양비 뭐예요?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예요. 자,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분모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양인구 플러스 분의 노년인구 더하기 유소년인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100이래. 자, 그러면은 이 둘이 같아서 1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뭐여야 되겠어요? 부양인구가 몇이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50이어야 합니다. 50%여야 합니다. 자, 이해가 돼요? 이 부양인구가 노년인구 플러스 유소년인구랑 같아야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부양인구가 50%고 나머지가 40%여야 이게 100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도 50%여야 약분돼서 1이 되어서 100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t 플러스 50년에서도 뭐야 5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잠깐만 잠깐 학생이 들어왔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죠. 50%이고 노령화 지수가 100이에요.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100이라는 거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또 같다라는 이야기니까 25% 각각 25%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t년이 둘 다 같대요. 100이라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t 플러스 50년은 t년의 2배예요. 200명이라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여기 300명이라고 확정을 지을게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 몇 명이에요, 이거? 50명, 80명, 70명. 여기가 3배니까 75명, 150명, 75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제 확정된 인구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구해야 되는구나. 자,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 비율 25%죠. 여기 25.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가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25죠. 25%니까 같다. 이건 맞네. 리을은 총부양비. 총부양비. 아우, 헷갈리네. 자, 총부양비는, 자, 여기가 이제 총부양비가 부양인구분의 T년의 부양인구 40분의 나머지잖아요, 그죠? 60.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부양인구분의 나머지 80분의 120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분의 3. 2분의 3. 같아야죠. 그죠? 다른 거 알겠죠? 2분의 3, 2분의 3. 이니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을국의 T 플러스 50년. 을국의 T 플러스 50년. 부양인구는 150명은, 그러니까 이게 150명.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 50명의 3배이다. 맞죠? T년의 노년이 부양비의 경우에, 맞죠? T년의 노년 부양비. 자, 노년 부양비 한번 해보면 40분의 10. 갑국이 4분의 1. 을국이 5분의 1. 크다. 이거 맞네요. T 플러스 50년 유소년 부양비 80분의 50. 갑국이 80분의 50. 을국이 150분의 75. 작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150분의 75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갑국과 을국 모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자,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커졌다. 필요성은 인구에 비례한대요. 인구에 비례한다. 자, 그러니까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의 필요성 커졌죠. 왜냐하면 인구에 비례하잖아요. 인구가 실제로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75명으로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인구에 비례한다 했으니 늘어났으니까 필요성 역시 커지게 됨으로써 리을도 정답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 대망의 20번 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서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쓱 돌아가죠. 왜 이래? 왜 이럴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 6월 모의평가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회문화 해설을 맡았던 김영재 스쿨 사회문화 대표 강사 김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